네, 29번 서체입니다. 서체와 타이포그래피 중에서 먼저 서체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체는 공통된 스타일과 형식으로 디자인된 글꼴의 집합 또는 글자의 디자인 스타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보통 폰트가 어떻다, 폰트 모양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그 폰트가 바로 서체입니다. 서체는 종류 중에 세리프와 산세리프, 스크립트 등이 있는데요. 세리프라는 뜻은 끝에 장식선, 꼬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획이 있는 글꼴을 말합니다. 우리 명주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꼬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체 이렇게요. 꺾임이 있는 꼬리가 있는 이런 장식이 있는 것을 세리프라고 합니다. 산세리프에서 산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장식이 없는 고딕체와 같은 깔끔한 글씨들을 산세리프라고 합니다.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손글씨처럼 휠려 쓴 그런 스타일,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웹 디자인에서 서체는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고 디자인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웹사이트의 목적과 스타일에 맞는 서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제일 중요한 것은 가독성, 즉 잘 읽혀지느냐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웹폰트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웹폰트라는 것은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글꼴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장치에서 일관되게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웹폰트는 CSS에서 폰트 패밀리 이런 속성을 이용을 하는데요. add 폰트 패밀리 이 add 규칙을 이용을 해서 폰트 페이스라고 한 다음에 이제 폰트 패밀리 해서 속성을 이용해서 뭐 폰트 글꼴을 나눔 글꼴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주면 그 웹페이지 자체가 나눔 글꼴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컴퓨터에 그 서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웹페이지가 이 웹폰트에 맞추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웹폰트를 왜 사용하냐면요. 이 웹폰트를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신문사, 요즘에 신문사 웹페이지 보시면은 자신들만의 브랜드 서체를 이용을 합니다. 그 브랜드 서체를 이용해서 가독성도 나타내고 이 신문사의 특징들도 나타나는데 신문사 웹페이지나 어떤 회사의 웹페이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자신들의 브랜드에 맞는 서체를 사용할 때 그런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웹폰트를 사용합니다. 내 컴퓨터에 그 폰트가 없더라도 그 폰트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버에 있는 웹페이지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서버에 있는 폰트를 이용해서 나타내서 그대로 폰트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은요, 텍스트를 디자인하고 배치하는 기술 또는 그러한 디자인 분야를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서체, 즉 폰트를 이용을 해서 가독성과 시각적 매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서체를 새롭게 구성을 해서 작품처럼 디자인하는 것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웹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에서 메시지를 명확하고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폰트가 무엇이냐, 그리고 자간, 행간, 여백, 폰트의 크기 등이 가독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128번입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가독성을 향상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폰트 서체, 두 번째는 글자들의 자간, 글자 간의 간격, 어떤 글자 하나와 어떤 글자 하나의 간격, 그리고 여백들, 그리고 색상. 자, 가독성을 향상하는 방식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가독성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번 시험과도 관련해서 나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29번입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가독성을 향상하는 방식 중 가장 영향이 큰 요소는이라는 문제가 올해에 나왔습니다. 2025년도에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폰트, 두 번째 자간, 세 번째 행간, 네 번째 여백. 자, 이 네 가지가 다 가독성과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에 나왔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여기서 가장 가독성, 즉 읽어내려갈 때 가장 눈에 띄게 하는 것, 즉 글씨가 잘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답은 바로 1번 서체입니다. 서체는요, 산세리프냐 아니면 그냥
세리프냐 이런 것들만으로도 가독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폰트, 서체 이것이 가독성과 직결된다.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30번 문제입니다. 웹디자인 시에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페이지마다 동일한 페이지 내에 다양한 서체를 사용한다? 벌써 좀 수상하죠. 2번 가독성 판독성을 고려한 서체를 사용한다. 네, 좋고요. 3번 웹페이지 여백과 문장의 정렬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요. 4번 사이트의 내용과 컨셉에 어울리는 서체를 사용한다. 역시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가장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다양한 서체 사용은요, 오히려 가독성을 해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에서 서체를 사용할 때, 웹페이지 전체에서 서체를 사용할 때는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이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페이지 내에서는 당연히 이 내용, 본문 내용은 같은 글꼴로 하는 것이 좋고 가끔 강조를 할 때 타이포그래피 등을 이용을 해서 좀 다른 글꼴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31번입니다. 다음 중 웹폰트. 자, 웹폰트는 웹서버에서 사용되는 글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웹폰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 웹폰트는 작은 사이즈의 글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깨끗하게 보여 가독성이 높다. 2. 웹폰트를 사용해서 사이트를 만든 경우 해당 폰트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굴림체로 대체되어 보인다. 자, 2번 일단 킵이고요. 3번 문법에 맞지 않는 한글이나 한자의 경우에는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4번 방문자의 컴퓨터에 해당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작업된 웹폰트를 볼 수가 있다. 자, 2번과 4번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보이시죠? 답은 바로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글꼴도 보이게끔 하려고 쓰는 것이 웹폰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나머지 답까지들은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